지금 제가 봤을 때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단은 역대 최강이다. 특히 허은하 대변인을 비롯한 그 대변인단이 민주당의 대변인들과 비교해서는 실력이 훨씬 높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허은하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 믿고 선거 치러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부의 끝판왕이야. 제가 무슨 아부를 해요? 지금 앞에 허나뭐 계신. 와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몰랐어요. 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망해보는 대선 한라인. 오늘은 야당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물통 물은 내려놓고요. 예. 자, 이 선거 때 지금 오늘 장성일 교수님께서 아주 뭐 칭찬을 하고 지금 퇴장을 하셨는데 네. 24시간이 바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4시에 집에서 나와서 네. 5시 10분에 용산역에서 목포역까지 간 다음에 예. 목포역에서 흑산도에 가서 흑산도 네, 이준석 대표 간 거 그렇죠. 이준석 봤거든요. 대표랑 가서요. 보수의 당대표가 거기 가서 유세한 건 처음이라고 하고 유세차가 들어간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최초로 이렇게 유세를 하고 네. 다시 이제 광주로 와서요. 네. 광주에서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복합 쇼핑몰 네. 관련된 간담회를 청년들과 진행하고 아하.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홍대 앞에서 유세하고 여기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유세하고 하는데 목소리가 네네. 안 쉬었어요, 하나도. 저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시간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유세를 막 하는데 대표님은 아주 길게 하시고 저는 네. 짧게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목 다 쉬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걱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죠. 오늘 제가 좀 광고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허은하 의원님 이름이 실시간 검색도 되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화제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두 분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고민정 의원이 SNS에 이런 거를 좀 올렸었어요.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 이러면서 그때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것으로 사람 믿었다라고 하면서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 글을 쓰니까 이 글에 대해서 우리 허 의원께서 지난 5년간 문정부야말로 자신을 믿어줬던 국민을 속였고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된다 그러면 문재인 시즌2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썼던 네. 글인 것 같은데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배신의 논쟁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재 문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말은 똑바로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기본적으로 그 갈라치기라는 것 지금 오늘도 저희가 호남에 다녀왔지만 호남 끝까지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네, 흑산도까지 갔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 복합 쇼핑몰에 대한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네. 아, 우리 보수가 반성해야 되는구나. 겁먹고 저희가 호남에 정성을 들이지 못했었구나. 함께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 이념적이라던가 지역적인 갈라치기가 없었을 텐데 네. 왜 그 광주와 호남을 책임졌던 정치인들은 이렇게 그냥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지 네. 호남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셔서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어허. 정말로 코스트코가 뭔지 복합 쇼핑몰이 뭔지 몰랐던 20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제를 던져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한 갈라치기라던가 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또 뭡니까 이거 결과는 정의로울 정의롭다라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대한민국이 됐느냐.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지금 배신감 느끼고 있는데 말은 제대로 하자라고 제가 고민정 의원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토론회 가는 사람들은 후보들이 이렇게 하면 네. 장외에서도 이렇게 설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복합 건물도 마찬가지고 복합 쇼핑몰. 죄송합니다. 네. 복합 쇼핑몰 그리고 지금은 배신 이런 얘기. 이게 장애 논쟁하는 게 이게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요거 하자. 덥석 물고 물기를 바라기도 하고. 이거 전략입니까, 이것도? 그리고 이러한 장애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특히 민주당이 잘하는 게 네. 프레임을 잡아가는 건데 보수당이 제일 못하는 게 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가 끌고 가는 거. 아까 네. 뭐 어포컷 세레머니 이런 자체도 네. 사실은 저희가 끌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뭐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저희도 좀 세게 달라붙어서 네. 싸우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고 저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싸우는 것보다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알려드리는 하는 것. 것이다. 네.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생태탕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또 그런 게 일어날 수 네,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회도 보셨을 건데 4명의 후보들이 아주 격하게 맞붙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토론회를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 의견도 궁금하고요. 우선은 뭐 여유롭게 네. 리더다운 모습들을 좀 잘 보여주셨다. 윤 후보님 말씀이죠? 네, 윤 후보 네. 저희 당내 네. 후보는 잘 하신 것 같다라는 평가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걱정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이 주고 싶은 이미지는 말을 잘하는 후보가 아니라 아하. 그 말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느냐, 공약들을 얼마나 지켜갈 수 있느냐, 진정성이 누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잘 방어하셨다. 잘 선방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허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눈에 띄는 장면이요. 명장면. 명장면은 사실 죄송스럽게도 없고요. 예. 좀 부끄럽다라고 느낄 만한 장면들은 어떤 장면이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면요? 우리 저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 건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하셔야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네. 토론을 하면서 반말하는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반말을 했던가요? 네, 내가 언제라고 하면서 반말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예.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큰 실수하셨죠. 어떤 거죠? 예, 기축통화국. 예, 예. 기축통화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뭐지?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고 어허. 그때 많은 분들이 이 SNS에 어허. 기축통화국 하면서 많이 썼던 것 같고 오늘 또 윤희숙 의원도 말했죠. 똥볼 중에 최고의 예. 똥볼을 친 것 예.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을 만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그 안 후보께서 네. 질문했던 디지털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딸이 이과생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후보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을까? 절레절레 흔드는 거. 예. 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정말로 물음표가 좀 많았고 아하. 그리고 진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건가 예. 하는 생각이 드는 후보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장면 아니면 안 좋았던 장면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법정 토론 첫 텐데요. 어제도 대장동 의혹 관련된 공방이 많았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뭐 세금 거둘 필요 있습니까?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는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그건 후보님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자, 이 마지막이 아주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껏 2차례 토론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좀 강력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모양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 역시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까지 되고 있는데 저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대장동을 자꾸 언급하실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대장동 이 게이트는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이 후보한테 불리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뭐 맞불을 놓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는 있겠으나 아하, 예. 그것 또한 똥볼이었다라는 생각이 이것도 듭니다. 맞지 예, 않다. 예.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좀 한 게 강하게 좀 반응하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이가 없으니까요. 아. 예.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판넬이라던가 자료 같은 거 보지 말고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뭐 자료는 기본이고 판넬까지 들고 왔는데 네. 그 판넬의 내용 자체가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지는 않았었지요. 네네. 정말 지켜보는 저희가 정말 민망할 정도의 말들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검사답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부에서 우리 장성철 교수가 본인 얘기 같은데 그 판넬 때문에 백브리핑 안 하고 소감 없이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네, 윤석열 후보의 네. 성격을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니다 싶은데 괜히 자꾸 우기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겨냥해서 이 대장동 가짜뉴스 살포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입증도 되지 않는 이재명 게이트 운운 경제관은 코로나 위기와 대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맡기기에는 불안함을 넘어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거짓말했더라고. 어제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시던데 이재명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았대. 알고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났더라. 그냥 말로 때우는 말장난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그 내면에 있는 충분한 컨텐츠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자, 특히 송영길 대표 얘기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대장동 사건 앞으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TV 토론 통해서 이 녹취록 따른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인 검사가 윤석열 중수이과장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끝나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실체를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런 공세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선이 싶으면? 끝나고 네. 나서도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고 저희가 특검을 하자 그런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요. 이렇게 특검을 하지 않으니까 신빙성도 없는 녹취록이네, 신빙성도 없는 말을 가지고 저희가 늘 카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일찌감치 특검하셔서 아하. 실체가 있는 것 같고 이야기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장동 얘기를 계속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대장동 관련된 녹취록의 그분 지금 민주당 이거 또 검찰 얘기 같기도 해요. 현직 대법관이다 나왔다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계속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라고 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의견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분이라는 그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또 이 후보가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 카더라 네. 통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제가 오다가 카더라 통신을 보니까 그분이 2명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 대법관 그분도 있고 예, 또 이재명 또 다른 누구도 있다. 그게 또 그분이다라고 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실체 없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고 설계자라고 했던 것은 실체가 있죠. 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내가 설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자로서의 무능력함 에 대한 것은 인정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좀 대장동 의혹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부정부패, 이 대장동 사건 보시라라고 하면서 26년간 부정부패를 쌓아온 사람이다. 저것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웃고 계시는데 뭐가 근거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도 그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성향상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뭔가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짧게 말씀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냥 추측이 됩니다. 네. 이 김만배 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는 상가집에서 뭐 한번 눈인수하는 사이였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녹취를 보면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녹취록 다 공개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도 토론 때 말씀하셨죠. 그냥 녹취록을 다 공개하자. 네. 예, 그럼 되겠네요. 저한테 제가 무슨 그런 힘이 없긴 한데 그래가 공개가 된다 그러면 제일 깔끔하겠네요. 그분 얘기도 나올 거고 김만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후보 얘기를 했는지 카드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요. 네네. 또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맞아요. 들어주면 되죠. 선거가 좀 끝나야 그래서 이게 이재명 좀, 후보의 욕설 그 녹취록도 다 들려달라는 것처럼 거고 모든 걸 다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공개하면 저희는 실체가 있는 것 같고 싸우고 싶다. 그래서 특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게 뭐 계속 우리 허 의원님한테 계속 법률적인 또 이런 질문을 해서 좀 그렇기도 한데 법률적인 것은 앵커가 제가 변호사긴 한데 곽상도 의원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 네네. 오늘 지금 기소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뇌물이라든지 알선 관련된 걸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대장동 뭐 50억 클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천마저도 저희는 무공천을 했죠. 남구 지역에 대구 중남구 기본적으로 지역에. 그분이 계셨던 그 자리에 저희가 공천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공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무공천을 했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선은 그분에 대한 무거움은 있겠으나 지금은 어차피 탈당하셨고 또한 이제 의원직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네.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고 법의 결정에 따라서 뭐 그렇죠. 보겠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자 다음은 단일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단일화 안 하기로 선언을 하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상당히 좀 강하게 윤 후보를 좀 이렇게 공격하는 모양새였잖아요. 이 단일화의 문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끝났다, 시간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뭐 걱정하는 의원님들께서 만나보고 계시다. 네. 여러 방면으로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먼저 단일화를 하자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하지만 언제든 단일화 함께 할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다. 그래서 하루 전날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우리 사무총장이 선거 직전 네, 3월 8일까지도요? 그때도 가능하다라고 사무총장 얘기했고요. 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던 분께서 어떻게 나오시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자강론 같아요. 통합보다는. 나머지 많은 의원들은 또 통합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허 의원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항상 그 근처에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소속 대변인이니까요. 누구 쪽의 의견이 좀 가깝습니까? 그 자강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예, 오히려? 다만 자강하지만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합하자라는 의미이지 예. 반과 반으로 생각해서 통합하자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자강론이 더 네, 많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예. 딜과 조건을 따라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것 연대에 대해서는 저희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분들과는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요. 네. 다만 그 단일화라는 그 안에 통합 안에서 1대1 조건이라는 것, 우리 것을 다 내놔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강으로 크신 분이 윤석열 후보이고 자강에서 크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자강론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이 후보 단일화 결렬 관련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 안 후보를 모욕해서 또 모멸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뭐 또 각각에 계시니까 또 수석 대변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손오공 이렇게 이런 것도 손바닥 안 이것도 하고 이게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약간 감정적인 건지 또 앞으로 또 이거를 우려하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내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겠죠. 아무래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르게 볼 부분이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좀 음.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리고요, 또 이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은 대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정을 하는 것은 후보 대 후보가 결국 결정, 후보들이 하는 후보 거니까? 대 후보가 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맞아요. 통 크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판단해 봅니다. 전략일 수도 있겠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다 잘 피해 가시는 대표님께 배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한테 배우신 아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직진으로 갈 땐 가는데. 그렇죠. 네. 아주 오늘은 조심스럽습니다. 말씀 잘합니다. 자, 3월 9일에 이제 대선이 치러집니다. 자,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당부할 수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래를 보고 가고 네. 있습니다. 제가 에넘파라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하자. 에너파. 선거 자체도 즐기면서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네. 좀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윤석열 후보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지킬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했던 이 모든 공약들, 꿈과 같은 우리의 미래들, 그걸 누가 지킬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한라인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쌈박한 시사중계룸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내일도 유튜브에서 15분 일찍 비포더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9시 15분에 유튜브로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